왜 김 부장은 상무가 되지 못할까요? 직장 생활에 관해서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김 부장은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회사에서 선골라인이고 상무와는 형이라고 주고받는 그런 사이인데 말이죠. 영업사원으로 있었을 때는 실력도 좋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임원이 되는 게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임원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 관계에서 누구나 한 번쯤 거울처럼 마주치게 되는 퇴화되는 과정, 그걸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업무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회사 시스템도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고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김 부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인식이 닫혔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과거 방식에 갇혔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비교 속에서 안도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하게 되면 조직뿐만이 아니고요, 가정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고립이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인식이 닫혔다는 게 김 부장의 문제입니다. 듣지를 않죠. 가정에서는 아내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로 불안한 건 현실적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아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말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시로 여기죠. 절대 못하게 합니다. 아들은 더하죠. 아마도 재수도 아버지의 강요였던 걸로 보이죠. 서포터즈도 억지로 시키게 하고요. 정해놓은 코스대로 살 것을 강요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코스가 대기업까지 오게 되면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들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건 틀린 식당에 가서도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굽히지를 않았죠. 회사에서도 그렇죠. 부서원들과 소통을 한다고 커피를 마셔도 자기 방식대로 밀크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일장훈시로 일방적으로 전달을 해버립니다. 꼰대스럽죠. 부하 직원의 승진 문제도 그랬고요. 김 부장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척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물들은 보통 대답할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화라는 게 의견 교환이 아니죠. 자기 입장 방어의 장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도 늘 비슷한 말을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내가 다 해봤어. 그렇게 해봤자 안 돼. 이런 말을 잘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건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학습을 멈춘 방어 기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자존심에 대한 위협으로 들리거든요. 자기 확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옳다는 확신으로 귀를 닫아 버립니다. 자기 확증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관계 전체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김 부장은 일을 많이 했었지만 사람은 잃어가죠. 성공보다 위험한 건 그런 겁니다. 배운 게 많았는데 배움의 자세는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그렇죠.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질문을 하긴 합니다. 절차적인 예의일 뿐이죠. 실제로는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그에 맞는 말만 듣고 싶어 하죠. 다른 의견이 나오면 곧바로 정리해버립니다. 김 부장 같은 사람의 언어는 언제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닫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질서를 방어하려고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침묵의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김 부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소통한다고 믿지만 실은 독백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가족도 그렇고 팀원들 모두가 비슷합니다. 그나마 상부가 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냐라고 답답해서 호통을 칠 뿐인 거죠. 두 번째는 과거 방식에 갇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익숙함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김 부장 같은 유형이 그런 거죠.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예전에 다 이렇게 했지.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나? 이런 얘기들 종종 하죠. 가족에게도 그렇고 동료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이건 자부심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존심이에요. 자신이 과거에 이룬 성취와 방식을 현재의 정답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시점이 안 맞죠.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 방식을 배우려면 지금까지의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왔었던 방식을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정은 자존심에 상처를 냅니다. 또 불안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김 부장은 확실히 아는 낡은 방식, 익숙한 방식을 붙잡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울타리여야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반대죠. 오래된 방식에 머무르는 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동결시키는 일이고요. 변화에 적응을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회사나 주변 사람들은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보기 쉽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장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뭔가 리더십은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존경이 아니고요. 습관적인 복종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관계가 아주 경직되어 버린 거죠. 유연함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회피를 하게 되고 결국 혼자만 남게 되죠. 상무는 송익현 과장을 부동산 멘토로 인정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임원인데도 불구하고요. 도진우 부장에게는 기꺼이 골프 지도도 잘 받습니다. 유연하죠. 그런데 김 부장은 자신이 대기업 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신앙처럼 여깁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자리가 곧 자신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직함이 흔들리면 존재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리가 주는 권위에 의지하게 되면 개인적인 실력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멈춰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부장님이라고 부르겠지만 그 호칭은 존경이 아니죠. 습관적인 예의에 불과하거든요. 본인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안전한 거니까요. 타이틀이 주는 권위 속에 갇혀서 스스로 쇠퇴를 자초하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교 속에서 안도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도 주변에 많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의 착각입니다. 입사 동기 허 과장이 한직으로 밀려나고 자살 시도까지 했을 때 김 부장이 그걸 보면 느낀 거죠. 그걸 정확하게 허 과장이 지적을 했거든요. 비교를 통한 자기 위안은 아주 위험합니다. 허 과장을 불쌍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그걸 자기 정당화의 재료로 소비해버리거든요. 나는 다르다는 착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기 성찰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허 과장은 구조 속에서 밀려나 버렸지만 김 부장은 구조 안에서 자발적으로 멈춰버렸거든요. 지금 김 부장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허 과장을 보면서 불행의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그 경계 안에서 자기가 머문다고 안주하고 있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죠.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안도하는 사람이 아주 불쌍한 건 이 비교 구조가 관계를 병들게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은 누구와 늘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고립되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결국 모두가 다 가버리고 나서 혼자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죠. 김 부장은 백상무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후배들에게 밀크커피를 마시자고 하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죠. 겉으로 보면 사람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죠. 불안의 기술입니다. 자신이 잊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관계 방식은 결국 신뢰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피로하게 만들죠. 백상무가 그 피로감을 정확하게 느꼈던 겁니다. 답답했던 거고요. 김 부장이 상무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김 부장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멈춘 사람인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 인식이 닫혀서 멈췄고 과거에 머무느라 다쳤고 비교로 자신을 위로하는 순간 관계가 멈춰버렸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결국 이미 그 사람과 닮아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김 부장을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위험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첫째가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는 순간 관계가 단절되죠. 자기 확증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경험이 많아도 배움의 자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있지만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는 익숙하다는 건 위로처럼 보이지만 익숙하다는 건 성장의 위험한 적이라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 붙잡은 습관이 결국 고립을 만들죠. 과거의 방식을 현재 정답으로 믿게 되는 순간 관계는 동결될 뿐만이 아니고요. 리더십은 습관적인 복종 위에서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과거의 틀 안에서만 안전을 찾게 되고 변화에 대응하거나 적응하지를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는 비교한다는 것. 이거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낫다는 생각, 그게 제일 위험하죠.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듯하지만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공허한 관계만 지속이 되고 고립이 되고 도태되고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 부장은 결국 우리가 쉽게 늙어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김 부장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보려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비단 그게 김 부장뿐만이 아니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김 부장을 보면 인간관계나 직장관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부장을 그렇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